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3명의 누나가 있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바로 그런 못된 시누이들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시누이 3명은 너나 할 것 없이 본인들은 엄청 쿨하고 저를 친구같이 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시누이들도 모두 결혼을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과잉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이차가 있는 첫째 큰형님은 마치 본인이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시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큰형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안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리고 윗사람인 내가 전화하기 전에 올케가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게 보기 좋지 않겠어? 올케 친정처럼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본인이나 잘하지. 왜 나한테 강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야기의 마지막은 저희 부부한테 지속적으로 시댁과 합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시댁은 충남에서 살고 계셔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죠. 시누이들은 어머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 계속 저희에게 학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시누이들만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어머니도 교육을 받으신 건지 처음에는 일절 학가 이야기는 안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도 학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학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3명의 시누이 중 첫째 큰형님은 엄마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하루라도 계실 때 얼굴 보면 좀 좋아? 빨리 큰지 바라봐서 엄마 모시고 살아. 병원 다니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아니야. 하고 그 말을 시작하면 둘째 형님은 우리는 모시고 싶어도 딸이라서 못 모시는 거 알지?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모셔? 막내 형님은 원래부터 아들이 모시기로 우리는 예전부터 이야기 다 끝냈어. 올케가 내 동생처럼 좋은 남자랑 결혼한 것도 우리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거잖아. 하며 말도 안 되는 말로 저에게 합가를 어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결혼할 때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남편의 말에 따르면 학창시절과 성인이 된 후에도 형님들은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은 장학금 받고 다녀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형님들은 도움받을 때마다 어머님께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바보인 걸까요? 매번 만날 때마다 마치 제가 남편을 불효자로 만드는 식으로 말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병원은 오히려 큰형님 댁과 가까운데 시누이들은 굳이 먼 저희 집으로 모시라고 하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병원 다니시는 것도 보살피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는 날이면 큰형님이 집으로 오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병원 가실 때 가까운 큰형님 댁에서 모시는 게 낫지 않으시냐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큰형님은 아프면 며느리인 올케가 해야지. 왜 내가 해?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본인 엄마 아닌가요? 며느리인 저에게 강요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센 시누이들이 뭐만 하면 셋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도 솔직히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죠. 시누이들이 이러면 시어머님이라도 온순하면 좋을 텐데 그 엄마의 그 딸들이라 그런지 저희 시어머님도 온순하신 편이 아닌지라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병원 다녀오시면 저희보다 일찍 집으로 오셔서 배고프실까봐 데워서 드실 수 있게 저녁상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근무 시간인 4시부터 전화해서 언제 오니? 시어머니가 아픈데 일이 손에 잡히니? 회사에 말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한다 해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시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달려가서 식사 준비를 하면 어머니는 반찬이랑 국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정성이 없어서 맛대가리가 없어. 음식은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지. 지금 바로 새로 해라. 나는 우리 아들 매 끼니마다 바로 한 걸 먹였어. 하곤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정작 식은 밥도 좋아하고 반찬 투정도 하지 않는걸요. 어머님의 병원 다니는 문제로 인해 저희 집에 계실 때면 저는 퇴근하고 매번 새 식사를 차려드렸고 아침도 안 먹는 저희 부부와 다르게 어머님은 매 식사마다 국이나 찌개를 꼭 드시는 분이라 오실 때면 새벽 5시에는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제가 하는 거에 늘 불평불만이었죠.
그래서 합가하는 건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이대로 있으면 코 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 좋은 선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시누이들의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서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시누이들의 시어른들은 선물을 잘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편하게 이야기했죠. 평소 시누이들이 매번 저에게 말했던 아들이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형님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시부모님께 항상 공양을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들의 시댁 어른들은 자신들의 며느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지 몰랐다고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 후 시누이들이 저에게 불이 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형님은 올케 내가 우스워? 우리 시댁에 뭔 헛소리를 짓거렸길래 어른들이 저러는 거야?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요? 형님들이 매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들 시댁 어른들께도 똑같이 하시려는 거 아니셨어요? 하고 모르는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너 두고 보자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사건은 제 생각보다 여파가 컸습니다. 이후로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우여곡절 끝에 눈물을 머금고 본인들의 시댁과 합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막내 형님은 자신이 시부모를 왜 모시냐고 시댁에 화를 엄청 내면서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을 했는데 아주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져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님과 막내 형님은 자신이 이혼한 건 오로지 제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 좋은 마음에 명절 선물을 했고 늘 형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뿐인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저에게 항상 말하셨던 그대로 그쪽 시댁 어른들께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본인들은 그렇게 합가하기 싫으면서 저에게는 왜 그렇게 강요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막내 형님이 이혼하신 게 왜 제 탓이에요. 형님이 합가하셨으면 이혼을 안 하셨겠죠.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혼자 화나서 팔짝 튀더라고요. 자신들이 놓은 덫에 저는 안 걸리고 정작 본인들이 걸려 화가 났는지 저희 부부에게 빨리 합가하라고 시누이들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 남편은 합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옛날부터 엄마 등골 빼먹은 건 누나들이니까 누나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병원 문제로 우리 집에서 모시라는 건 핑계 아니야? 우리 집보다 큰 누나네 집이 병원이랑 훨씬 가깝잖아. 핑계 대려면 티나지 않는 핑계를 대던가 다 티나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어머님도 아무 말씀 못하고 시누이들도 합가에 대해선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엄마가 정말 아프면 생각해보지만 병원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데 정정한 사람을 왜 모시냐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합가를 요구한 시누이 3명 중 2명은 본인들 시부모님과 합가하여 살고 한 명은 이혼하게 되었죠. 저는 현재도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 통쾌한 복수를 하고 나니 다시는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요. 오늘의 사연을 듣고 나니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겠네요. 왜 다들 자신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강요를 하고 그게 맞다고 우기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통쾌함을 대리만족하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